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조은주입니다. 네. 아유, 우리 회장님 버전을 빌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놈의 인기는 식질 않네. 아, 어떻게 그 1박 2일 이제 우리 정말 중요한 한 달에 저는 이 행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장님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어제 오늘 1박 2일 그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제 뭐 요즘에 나이가 먹으니까 이 체력이 제 마음을 안 따라가는 것 같아. 막 툭 하면 아파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갖고 누워있고 막 이래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그래갖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아, 나를 받아들여라. 내 나이는 이제 조금 됐다. 이렇게 하면서. 혹시 내 몸무게가 요즘에 최근에 뭐 때문에 아파갖고 거의 한 2kg 빠졌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이제 조금 더 세게 이렇게 목소리가 클 수도 있는데 조금 낮아도 사장님들이 귀를 쫑긋 해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초기 사업 관련 우리 사람들 이제 1박 2일 들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기존에 이제 사업자분들도 계시고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강의를 돌아가면서 리더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정답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서로 그냥 봉사하는 건데 사장님들도 현장에서 이제 일을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미 시스템을 다 아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럼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있나? 또 이렇게 되고 있나?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점검해 보면서 서로 배워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에 제가 강의 듣는 것 중에 하나가 AI 관련 강의를 많이 들어요. AI, 그죠? 되게 어떨 때는 두렵고 막 무서워요, 저는 사실은.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리하다,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와, 미래 사회는 난 손주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야, 요즘에는 AI도 막 부가 대물림 된다고 그러고, 얘기 들으셨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내가 챗GPT나 이런 거를 무료로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미나이나 이런 거 유료로 쓰잖아요. 유료. 무료와 유료 차이가 엄연히 있다고 유료 쓰는 사람은 절대 무료 안 쓰거든요. 근데 어떤 강사가 그래요. IT 관련 강사가. 자기 후배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지출한대요. AI 관련 정보를 뭐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미국 어떤 것도 들어야 되고 전 세계 흐름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안 하면 도태되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럼 우리의 모든 생활에 지금 AI가 다 하잖아요. 그럼 유료라는 거지, 유료. 그러면 좀 더 유료로 하는 사람은 좀 더 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고급 정보를 들으면 투자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이 나는 150만 원 그 이상도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또 경쟁에서 쌓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정도 AI를 쓸 유료 돈 낼 형편이 없어. 이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부의 빈익빈 부익부는 가수가 될 것이고 부는 그대로 대물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 AI가 그러면서 참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근데 거기에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AI가 왔을 때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 맞는가? 사라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이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 오면 사라진다. 이런 직업들 사라진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라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직업군에 들어간대요. 그게 왜 그러냐? 뭐 우리 사람도 아시겠지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인간관계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관계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1대1로 이야기하고 서로 신뢰와 어떤 공감을 하면서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군가를 공감하고 배려하고 하면서 본인이 성장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일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더라. 우리도 말하면 뭐 소그룹이나 팀 얘기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AI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또 한번 그래 얘들은 어떻게 또 분석을 잘할까. 예, 이런 얘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혹시 그 프로를 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이봉원이 아시죠? 개그맨. 이봉원이하고 그 부인 아시죠? 박미선 나오는 프로 보셨어요? 저 지금 사람들은 궁금하셨구나 사엄마. 제가 너무 미안하네요. 저도 TV를 그렇게 꼭 보진 않아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음악을 틀든지 뉴스 TV를 틀어요. 근데 그게 딱 나오는 거야.
박미선이가 얼마 전에 암 때문에 아파가지고 몇 년 못 나왔잖아요. 뭐 방사선 항암 치료까지 12번인가 16번인가 했대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봉원이는 천안에서 자기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뒤늦게 이제 나이 60이 이제 돼가지고 60이 넘어갔고 자기들만의 그 부부애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만나면서 하는 거 나온 프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봉원이가 박미선을 위해서 데리고 간 거야. 여기도 뭐든 먹여주고 보여주려고 막 데리고 다니는데 어디 식당 가서 뭔 얘기를 하는데 이봉원이는 그 모든 스케줄을 어디서 짰냐면 AI한테 맡겼어요. 내가 천안에 박미선이니까 물었겠지. 우리 부인을 데려가는데 가장 가면 좋은 데가 어디야? 물은 거니까 얘가 스케줄만 다 짜준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알아서 해줘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박미선이가 휴대폰 줘봐. 이렇게 묻는 거야. 이봉원의 부인이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AI가 뭐랬지 아세요? 그래서 보셨어요? 너무 좋다. 아무도 몰라. 그 AI가 이러는 거야. 이봉원의 부인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개그우먼 김미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미선이가 화가 나서 안 났어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뭐 어쩌다 그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박미선은 누구야?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자기도 들었대. AI가 해놓은 말이. 그리고 박미선이 AI를 뭐 혼냈겠어요. 이봉원의 부인은 박미선이니까 그렇게 부정확한 정보를 흘리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보고 잘하겠다 그러더라고. 나 그거를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AI 비서 막 말을 해 이렇게. 그래서 야 진짜 AI 시대가 맞긴 한데 좀 무료 쓰나 저 사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비즈니스가 시간이 가면 우리도 좀 더 고급화가 되겠죠. 그죠? 고급화가 되고 편리화가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 인간관계에 의한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에 굉장히 좀 위안을 받고 좀 약간 프라이드 같은 그런 것도 좀 느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자, NRC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맞죠? 그죠? 예. 그 많은 직업 중에 내가 선택한 회사가 NRC야. 근데 NRC가 알고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다? 조직을 만드는 거다. 제가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조직을 만드는 거다. 자, 조직은 만들어서 어떻게? 여기서 매출이 뜬다. 매출. 조직에서 매출이 뜨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더라. 이거는 권리 수익형 수입이더라. 당연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소비자로 싸게서도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을 벌러 왔단 말이지.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조직을 만들어야 돈이 나오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조직을 짜는데 이 조직에는 뭐가 있냐면 소비자 조직이 있고 사업자 조직이 있어요. 예. 물론 소비자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소비는 몰라고 사업만 보고 왔다가 사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소비자 조직은 내가 막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휴대폰 개통하는 사람, 화장품 쓰는 사람 많이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사업자 조직은 누가 만들까요? 사업자 조직은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 조직은 바로 뭘로 만들어요? 우리 사람들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바로 시스템이 만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포인트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20살이나 70 먹은 어르신이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접목만 하면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골드 진입하잖아요. 골드는 내가 만들고 다이아몬드는 누구 만든다? 다이아몬드는 시스템이 만든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나는 골드를 그냥 생산해냈어. 한번 진입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장과 이 사람을 네트워크로 비전을 더 보여주고 훈련시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누가 만든다? 시스템이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편의점도 그게 시스템이 있고 카페도 있고 카페는 우리가 주문해서 먹기만 해서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카페 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문해서 그냥 결제 카드하고 먹었는데 그 주인 입장에서는 주문, 결제 그가 기다리는 동안 얼른 제조해야 돼. 그죠? 제조해서 갖다 주는 거.
그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어느 카페 가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그들의 시스템이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주문할 때, 제가 카페 하는 사장님을 알거든요. 맨날 뭐 하냐면 공부해요, 공부. 이제 오래된 분은 공부 안 해도 되지만 메뉴가 뭐가 있는지. 메뉴가 몇 개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메뉴가 100몇 개씩 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약간의 뭡니까 브런치까지 막 하는 분들은 막 그거 외우고 뭐 사람들이 근데 그냥 이거 딱 주문해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가 나요? 뭐 이렇게 애매한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짧은 시간에 몇 마디를 딱 해줘야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막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그 메뉴 바로 결제해주고 그 밀린 주문을 빨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안 나오면 난리 나잖아요. 막 몇 번 오잖아. 그 베리 불리면 오면 되는데 그냥 막 오잖아. 내 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막 그 안에 만들어서 갖다 줘야 돼. 그게 그들의 시스템이라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이미 성공에 관련된 입증된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제 알아야 된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제 우리 공부를 하고 와서 이런 행사에서 이제 비전도 보고 하다 보니까 모든 도서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맞습니까?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늘 말하는 뭐예요? YNRC예요. YNRC. YNRC. 당신이 NRC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예.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가장 첫 번째 말 나와요. 모든 책자에. 근데 제가 또 다른 책들도 읽어보니까 일반 사회개발 도서에도요. 보면 당신에 대한 꿈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난 어릴 적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결국 그 친구는 20년, 40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되었어.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저 밑바닥에 어렸을 때 이런 꿈이 있었어. 그게 자극이 되었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예,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얘기하니까 저 성공 사례당 다이아몬드가 뭐 눈물 찔찔 흘리면서 말하려고 보니까 꿈과 목표가 더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사람이 그 행동을 해서 옮길 수 있는 저 밑바닥의 근원적인 그게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쪽으로 이동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도 그 뭡니까 일반 조직에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하다가 몇 년 뒤면은 뭐 급수도 올라가고 물론 경쟁도 있겠지만 약간의 그런 안도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보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자본에 무경험에 들어오는 것도 지 맘대로고 나가는 것도 지 맘대로고 맞잖아요. 그죠?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나의 그 목표 지점까지 이 간다는 게 끊임없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과거의 내 모습으로 월 어느 정도 이상을 소유하고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함께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갈 수 있는가? 성공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내 모습을 만들기 위한 것까지 과정이 있더라. 그 과정을 가는데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뭐 벼락도 치는 날도 있고 때로는 화창한 날도 있고 뜨거운 날은 더워서 싫다 추운 날은 추워서 싫다 이런 데 있어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꿈과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은 그거를 힘들지만 뛰어넘어요. 때로는 성공한 정성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내가 NRC를 왜 선택했는가 이거를 또 한 번 보면서 때로는 기초사업 설명을 다시 막 들어. 저 같은 경우 강의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집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듣는 강의도 되게 중요하지만 집에서 한 번씩 강의를 들어보면 색다른 나를 또 발견해요. 그리고 집에서 조용히 있을 때 책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책이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스폰서가 나에게 어떤 나의 내면의 어떤 걸 터치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우리 방에서 빗자루로 막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청소 좀 해. 그럼 기분 나빠요? 안 해요? 저는 기분 나빠요. 우리는 어렸을 때 주택에 살았는데 마당이 한 이만했어요. 마당 꼭 누가 엄마가 쓸어 엄마가 바쁜 날은 이래요. 그 나도 보면 낙엽이 너무 지저분해. 엄마가 맨날 쓸었었으니까. 내가 저 마당을 쓸어야 되겠다 하고 막 맘먹은 순간 엄마가 은지야 마당 좀 쓸어 그러면 탁 하기 싫어요. 그냥 놓고 안 해. 나 딴 데 가래. 사람 심리가 그래. 근데 책에서 이미 성공한 분들이 당신의 내면의 부족한 부분 때로는 그 열정에 대해서 때로는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트라이 했는가 여러 가지 그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안 나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호일러인데 그런 청소들을 우리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읽으셔야 되죠.
그래서 꿈이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NRC가 때로는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잘 안 떠나더라. 더 자기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장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장기가 있고 성장 잠재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정체기가 아니라 성장 잠재기. 남이 볼 땐 정체기처럼 보이죠. 근데 알고 보면 그 다음 성장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 무언가 나를 성장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 겨울에 나무가 큰 나무들 벌레 생기지 말라고 가운데 뭐 볏짚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벌레 먹지 말라고 관리하죠. 나무는 여름에 약만 주는 게 중요한 관리가 아니라 겨울에 관리를 잘해야 걔가 잘 살아서 그 다음에 싹을 틔워갖고 뭘 한다는 거예요. 저도 네트워크하면서 이런 책 보면서 자연에 보는 눈이 달라졌어. 인생의 사계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연의 사계절이 네트워크하고 너무 똑같아. 네, 나무에 꽃이 필 때도 있고 막 찬바람에 앙상하게 가지만 있을 때도 있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성장기와 성장 장제기를 이어가려면 우리 사장님들이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네, 우리 사람들 NRC를 접하면서 나의 꿈은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 우리 최민 선생님 깜짝 놀라시네. 뭡니까? 경제적 자유. 그죠? 시간적 자유, 공간적 자유. 저는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게 선택의 자유. 옛날에 우리가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이런 거는 좀 많이 들렸어요. 많이 들었는데 시간적 그 선택의 자유라는 거는 그땐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그걸 선택했을 때 내가 아무런 부담 없이 그게 놀러 가는 거든 뭐 쇼핑이든 뭐든 간에 누구와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빼는 거든 간에 그걸 딱 즐겼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런 게 바로 자유구나. 이런 느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사람들께서 잘 이렇게 여기서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싹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앞에 스토리를 좀 알지만 저는 이제 IMF 때 이걸 만난 적이잖아요. 그죠? IMF 때. 모르셔요? 아시죠? IMF 그때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 남편의 회사가 1년 동안 월급이 안 나왔어요. 그때 아이가 2명이었는데. 근데 여기 뭐 미스 사장님도 있고 결혼한 분도 있는데 저도 아가씨 때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정말 특별하게 살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거 들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큰아이를 낳는데 큰아이 좀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돈이 더 들어가.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돈이 계속 들어가고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IMF 갔는데 월급이 1일 동안 안 나왔어. 그리고 그 뒤에 6개월 뒤에 이제 50%만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돈이 없다고, 월급이 없다고, 돈으로 못 준다고, 어렵다고, 물건으로 준대. 막 에어컨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에어컨 가져가라고 그러고. 나는 지금 기저귀도 사야 되고, 분유도 사야 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그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내 인생의 스페어 타이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이가 40, 50 넘으면 나는 굉장히 여유 있고, 충만하고, 행복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어른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남들 사는 평범한 4인 가족의 삶이 내 삶이 될 거라는 불안감이 확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것저것을 알아보게 되면서 만난 게 이제 NRC죠. NRC 강의를 듣고 책에서 막 그래요. 꿈과 목표를. 근데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행이에요, 여행. 우리는 여행 좋아하시죠? 이쪽에 있는 분들만 좋아하는 걸로. 저는 여행을 지금은 이제 뭐 동남아 여행은 우리가 여행으로 치지도 않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동남아 여행도 많이 못 갔어요. 한 20년, 30년 전에 동남아 여행 막 가고 안 그랬어요.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은 더 했거든요. 근데 맘먹었을 때 가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실버 세대들이 개 모임에서 가고 조직에서 약간 고위직 가면 가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는 여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해외로 유학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농촌에 사는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택도 없는 얘기일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대학교를 보내기만이 하신 분이었는데
그 시골의 환경이라는 게 여자는 안 가리킨다 막 이러면서 난 어렸을 때부터 그게 뼈에 사무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언제 한번 가는 게 아니라 아, 나 여행 가고 싶어? 그럼 떠나는 거야. 열흘이고 20일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센터가 생겨가지고 미팅을 하면 저는 맨날 말했어요. 저는 여행을 갈 거다. 제가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꼭 데리고 여행을 갈 거다. 그래서 막 꿈에 그리는 거예요. 상상하라, 시각화하라 이러잖아요. 처음에 그게 유치했는데 그걸 해봤어요. 따라서 해봤어요. 대한항공 좌석에 우리 3명이 앉아있어. 내 오른쪽에 큰아들, 왼쪽에 작은아들. 같이 웃고 셀카를 찍고 있나 이런 거 상상했어요. 막. 그 스피치를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했는데 그때 당시 듣던 센터에 우리 파트너나 형제라인들이 뭐 저게 이루어지겠어? 아, 뭐 그런 표정 있잖아요. 아, 뭐 그럼 좋겠다. 뭐 이런 표정. 그런 데 있잖아요. 너무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회사에서 갑자기 2011년에 미국을 진출한 거예요. 아시죠? 우리 퍼멀라이프를 인수하면서 미국을 진출한 거예요. 나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12년에 제가 미국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미국을 갔죠. 제 나이 45세. 또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또. 다 말해버렸네. 그때 가가지고 미국에서 90일을 있다 옵니다. 88일 만에 들어왔어요. 한국 오면 89일이 되니까. 그죠? 너무 딱 맞게도 먼지 생기면 못 들어올 거다. 88일에 저는 그때 내가 어렸을 때 꿨던 꿈이 와, 이 시점에 이렇게 이루어지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90일 동안 쉰 날이 없어요. 아침에 7시 반에 우리 파트너 데리러 와요. 그럼 그분들 차 타고 가가지고 막 일하다가 바닷가에 가서 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저기 지나가는 선글라스 끈 외국인만 지나가도 있잖아요. 그게 뭐 사대주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내가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 막 우리 사장님들 영화 보면 제가 이제 그건 그렇고 뒤에 우리 아들을 제가 이제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있다가 들어왔다가 공부하러 가기 전에 큰아들 작은아들 셋이 제가 미국 여행을 했어요. 45일간. 제가 지금도 뒤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 큰아이 출산한 일도 그렇지만 두 번째가 이거예요. 아이들이랑 여행 가고 45일 동안. 우리가 45일 동안 누구를 데리고 여행 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리고 특히 미국은 돈이 비싸요? 안 비싸요? 그때 달러가 저기 1,100원, 1,200원 막 올라갈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좀 비싼 거였어요. 900원대, 1,000원대 넘어가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랑 그 혹시 미국 간 분 있으면 그거 물어보세요. 미국에서 기차를 타고 다녔다. 누가 들으면 황당한 얘기예요. 네. 미국에서는 기차 잘 안 타요. 다 마이카, 내 차, 거리가 멀으니까. 저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샌디에고라는 곳을 맨날 기차 다녔어요. 우리 둘째를 그때 거기로 보내려고, 알아보려고.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닷가가 여기서 저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태평양 있잖아요. 파랗게 있는 데 있잖아요. 파도가 막 이렇게 쳐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떤 나이 한 40, 50 먹은 아저씨가 수영 팬티만 입고 에? 사장님 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더 들어보세요. 수영 팬티만 입고 자기 아들을 손을 탁 잡고 그 옆에 아이가 7살인가 8살인가 9살 된 애가 같이 걸어와. 그 윈드서핑 조그만 보드 있잖아요. 그거를 각자 끌고. 그런 장면을 처음에 나도 타고 싶고 너무 멋있다. 진짜. 근데 그게 즐비하게 매일 있는 거야. 매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안 가본 비치가 없어요. 거기 뭐 산타보니까 지금도 다 기억나거든요. 라구나 비치, 롱비치, 뭐 먼 비치, 먼 비치. 거기는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게. 가면 그냥 촤 모래사장에 그 사람들 트렁크에 항상 우리 피크닉 갈 때 특별한 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막 우리 저기 같이 간 사람들이랑 이렇게 쉬면 아이들이랑 또 여행도 막 45일 가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서부는 다 돌았어요. 제가. 미국 서부는 다 돌았거든요. 아이들하고. 근데 우리 큰아들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고맙다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느낀 소감을 말해라 그랬어요. 우리 미팅하듯이. 우리 여행 끝나고 미팅했지. 소감을 얘기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러는 거야. 여자친구 생기면 여기를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도 지금 얘기를 하면 여행에 대해서 막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의 이러한 여행은 첫 번째가 여행에서 여행. 그래서 우리 사람들 회사에서 드림투어 가야 안 가요? 드림투어 가죠.
드림투어 가면 그 같이 일한 그 팀들과 함께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서 예. 그래서 저는 저의 드림리스트가 첫 번째가 여행이었는데 그 얘기 다 할 때마다 센터에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게 이루어지지? 우리 회사가 미국에 진출할 거라고 아무도 그 생각 못 했는데 미국을 제가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 90일씩 제가 한 5번인가 6번 왔다 갔다 했어요. 미국을.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 인생에 있어서는 NRC가 아니었다면 저는 미국은 무서워서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비행기를 못 타니까.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응. 그래서 사장님들도 내가 이것에 여기서 성공을 해서 정말 수입이 많으면 뭘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간지럽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꼭 크고 뭡니까 비싸고 그런 것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날 가서 누구하고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어머니가 입원했는데 옆에서 그 눈이 안 보였는데 누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올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가서 어머니의 그 힘든 시간을 한 달 정도 간호를 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네트워크 해주는 자유가 아니면 가능하겠는가. 저 그 말할 때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응? 또 누군가 만나서 그죠? 내가 힘들을 때 도와주는 일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께서 나의 꿈은 정말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서 자, 또 나의 목표 그거를 이루기 위한 기간이 설정된 목표 우리 사람도 지금 오늘 우리 회사는 3월 6월마다 직급도전을 해서 이제 승급을 하면 승급식을 해주고 드림투어 가고 하잖아요. 네트워크는 직급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에서는 과장, 부장 어떻게 해서 올라가죠. 그죠? 그게 네트워크에서는 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직급은 핀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걸 핀으로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골드인데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 크라운, PM, IM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 때 내가 성장하는 거 맞아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나는 우리 사람들 그룹장도 되고 싶다고 그러고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멋진 강의도 하고 싶다고 그러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조직이 더 크고 있을 때 가능하지 않아요? 맞죠? 그죠? 자, 그러려고 하면 내가 조직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나의 멤버십이 막 늘어나야 되잖아요. 나의 멤버십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직급 도전할 때 많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골드에서 루비 가면 당연히 필요하고 루비에서 에메랄드 가면 당연히 인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다음 내가 에메랄드 가려면 루비가 2명 필요하죠? 그분을 누굴 후원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고민하게 되고 맵지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직급이 목표가 있을 때 그 조직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할 때 보면은 이 눈빛이 보면은 느낌이 있어요. 눈빛. 우리 사람들 눈빛을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직급 도전이든 아니면 매출 목표든 행사 인원 목표든 수당 목표든 목표가 딱 있는 분은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을 피하지 마시고. 눈빛이 있잖아요. 딱 무언가를 향해 가는 눈빛이 있어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6월인데 그럼 9월이면 우리 사람들 목표가 다 있으시죠? 그죠?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네, 자기만의 또 자기 팀에 맞는 목표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열심히 이렇게 도전하셔야 돼요. 맵질 펴놓고 연구를 하고 소비 조직도 있고 사업자 조직이 있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어요. 네, 소비자 조직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는 사업자 조직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비자 조직은 노동 수입의 성격이 좀 있더라.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부재 경영이 가능한 거는 바로 사업자 조직이 있어야 되죠.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복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바로 시간 복제를 하려고 사장님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 시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그 일을 하면 그 수익이 바로 나에게 권리 수익의 형태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시간 복제예요. 시간 복제. 우리가 시간 복제를 하려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올리려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도전해서 열심히 이뤄가는 그 과정에 함께 성공하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업자 조직을 늘려나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9월에 우리 사람들 목표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김경호 사장님이 가장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것 같아.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야, 진짜. 왜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사업을 또 오래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막 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용어가 식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씩.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네트워크를 직업군으로 생각하면요. 지칠 수가 있어요. 이걸 직업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사장님. 재밌습니까? 어떨 때는? 안 재밌을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직장 다니듯이 하면요. 효율 떨어집니다. 네. 네트워크가 일반 거의 차이는 아까 말했지만 꿈과 목표가 있고 내가 성장하면서 느끼는 성공자로서의 그게 있기 때문에 희열이 있고 재밌고 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저는 한 번씩 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꼭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나의 지금 삶의 과정은 잘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표는 지금 이 나이가 됐을 때 많이 이루고 있는가? 또 내가 또 네트워크에서 이 조직의 리더로서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고민하면 그 어떤 목표나 이런 게 꼭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공감이 혹시 되시나요? 네. 한 40%는 공감되시는 걸로.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직급이 승급이 되면서 보여지는 리더의 모습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 옛날에 제가 스피치를 하다 보면 앞에서 여기 이름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머리 뽀글뽀글 아줌마 파마해 온 분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막 루비가 되면서 정장을 막 입고 와.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 소개는 기본이고 쇼도 플랜을 막 해, 한서로.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분들이. 그분이 이 마음속에, 이 몸속에 그게 없었을까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끄집어내진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에듀케이션, 에듀코어. 근원이 그거잖아요. 끄집어내다. 우리 사장님들은 내면에 있는. 그래서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의 처음에 오신 골드의 모습에서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골드룹이 에메랄드가 됐을 때 전후 비교 사진을 딱 올리면 보통 사람들을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정말 보통의 주부들이 집에서 그런 모습 하고 여기서 리더의 모습을 띈 모습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가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어제부터 오늘 여기 강의해 주신 강사분도 계시고 저도 여기 이렇게 오면 몇 년이지만 함께한 우리 뭐 스폰서도 그렇고 뭐 우리 뭐 박사님 그룹장도 그렇고 뭐 신태민 그룹장도 그렇고 다 오랜 시간 우리 뭐 전소진 사장님 커플 예, 진짜 아주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우애를. 아 우애라 그래야 되나? 뭐 우애 아니고 말 실수했습니다. 뭐 부부는 뭐지? 부부애. 응. 부부애를 여기 와서도 자랑하시고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뭐 서로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고 그들의 루비 때 모습, 골드 때 모습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루비의 모습 다 알죠, 우리는. 그분들이 루비였을 때 강의하고 우리가 실수한 거, 서로 힘들었던 거, 좋았던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 긍정의 마인드로 꿈을 먹고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 주름이 좀 생기고 뭐 좀 달라졌을까 몰라도 그 사람 자체가 함께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걸 보면 정말 똑같이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 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리더들의 모습들은 굉장히 늘 긍정적이고 웃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심이 일반인에 비해서 몇 배 높을 거예요. 저는 그건 인생의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장님들이 연말에 그러면 이번 9월에 나는 어떤 목표를 딱 이뤄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시고 하셨다고 한다면 될까 말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걸 이루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딱 정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맵지를 보면 그럼 나와 함께 갈 사람 누군가 그거 정하셔야 되죠. 그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루비 가고 에메랄드를 갔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때 이제 SK 사태가 터져가지고 막 스폰서도 SK TV에서 막 우리 회사에 나오니까 막 떠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루비 핀을 정말 어렵게 차고 열심히 일했는데 1년 반쯤 지나니까 내가 막 너무 주위에서 안 좋은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에메랄드 가야 되는데 내가 에메랄드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막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어디서 이 강의를 들었어요. 서 있는 기차에 있는 사람이 타지 않는다. 근데 그 강의를 들었어요.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내가 너무 찔리는 거야.
저는 서 있질 않았는데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서 있는 기차에는 사람이 타지 않는다.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내 가슴을 푹 찌른 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지 알았는데 난 서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날 집에 가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싹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내가 했던 게 다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그죠? 그러면서 내가 좋은 주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럼 에메랄드 언제까지 가겠다? 딱 목표를 정해버렸어요. 제가. 그로부터 6개월 뒤에 8월 31일 날 제가 딱 가야 되겠다. 정한 거예요. 정해가지고 우리 그때 보장 플랜이 하여튼 160, 160, 80 이렇게 3라인 되면 에메랄드 가는데 막 돌았는데 있잖아요. 열흘 정도도 안 남았는데 실버가 있었어. 그때 당시는 70만 원 가지고 진입하는 실버가 7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진이 다 빠졌어. 이제 못한 것 같더라고. 근데 소방서 다니는 어떤 우리 파트너분이 우리 막 회의를 하고 했는데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에 승급하는 게 나만의 성공이 아니에요. 파트너들과 계속 얘기하면서 후원하고 돕고 하잖아. 그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팀워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 자산은 그거라고 봐 저는. 그분이 갑자기 나가. 근데 안 들어와. 저녁까지 안 들어와. 비가 부슬부슬 들어오는데 9시 내더니 현금으로 140만 원 갖고 왔어요. 어디 가서 설명하고 하루 종일 2명을 끊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점심도 안 먹고 안 들어와. 그리고 내가 사장님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사장님 점심도 안 먹고 그러니까 지금 스폰이 바쁘다고 끊으래.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이상한데 또 7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70만 원. 그 제가 너무 놀라고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랬는지 아세요? 저는요 스폰서님 반드시 무대에 세울 거예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도 나를 안 세워주는데 우리 남편 맨날 나간다고 짜증내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집이 지저분하니 어쩐 이런데 그분이 남인데 우리 오빠도 아니고 저는 그때 강의실에 가서 좀 눈물이 그냥 막 났어요. 나는 막 포기할까 말까 막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5일인가 3일 정도 남았는데 그럼 4개가 부족하잖아요. 실버가. 그냥 눈이 미쳐가지고 옛날엔 명단에서 가렸던 분들이 된다로 보이는 거예요. 된다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 되네? 얘 가. 안 돼? 이제 됐어.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까지 그걸 다 맞춰버렸어요. 박수? 저는 근데 그때 우리 파트너가 한 말을 지금도 안 잊어먹잖아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 어머님이 갑자기 수술하시는 바람에 사업을 중간에 아마 다음 달에 올지도 몰라요, 여기. 네. 저는 그분의 그 말이 사장님, 우리 사장 옆에 있는 분한테 내가 100만 원만 줄게. 당신을 무대로 세우겠습니다. 이거 진심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성인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행복해하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돈으로 못 사는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가 그래서 위대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파트너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에메랄드를 피를 닫았지만 그분은 루비를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의 잔치가 돼버리고 그때 팀워크가 생겨요. 사장님들의 그룹이나 소그룹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려면 어떤 성과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그 있죠? 그걸 느껴버리면 그분들 있잖아요. 그냥 막 우리가 서로 신나서 일을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끄적끄적 대는 목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네트워크의 리더로서 성공의 어떤 역사를 오늘 포인트를 찍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신규분이 많이 없어져갖고 제가 내용을 조금씩 수정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신규분들은 이제 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이제 알고 시작하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죠? 적어도 기초사업 설명, 보상 플랜을 저는 한 10번 정도 듣게끔 안내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나한테 듣든 유튜브에서 듣든 참석해서 듣든 듣고 나면 궁금한 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거를 해소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라인을 구성하고 진입해서 사업 진행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친 것 같더라고요. 지나치면서 그분들이 왠지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골드는 내가 진입시켜도 다이아몬드 누가 만든다고요? 시스템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분을 가서 내가 시작을 하면서 딱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스템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안착을 시키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죠. 기초사항 설명하고 보상 플랜 듣고 궁금한 거를 일단 풀으셔야 돼요. 네. 풀으셔서 그분이 이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뭐도 물어보고 다 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이제 제품도 다 들어보셔야 되죠. 우리가 7개 영역의 전문 브랜드가 있는 회사잖아요. 그럼 또 보임도 막 통신으로 들어왔던 보임으로 들어왔던 서로 이제 크로스 해가지고 영어도 들어보시고 통신도 들어보시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보임으로 들어왔는데 통신 얘기를 처음 할 때는 난 보임 들어왔는데요. 왜 통신 얘기를 자꾸 하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딱 몇 번 첫 번에 들을 때 모르고 두 번, 세 번, 몇 번 딱 재구매율을 딱 인식하고 나면 이분들이 이거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소비자들을 통신으로 타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분야를 다 가지고 있는 거. 건강식품, 화장품, 퍼멀라이프, 뭐 공기청정기, 뭐 또 우리 사장님 요즘에 관심 있는 그 에코 죄송합니다. 그 에코 파워 뭐 그런 거 또 퍼멀라이프는 또 퍼멀라이프 하는 사람 더 세리만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제품을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적어도 3개 정도는 자기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 상품군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내가 통신에 정보를 줬는데 이분이 통신이 안 맞는 경우 있어요. 그럼 보임을 또 얘기하면 돼요. 또 화장품 얘기하면 되고 또 보임 영어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영어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관심 없어요. 그럼 통신 그럼 전화요금 혹시 뭐 무제한 얼마 쓰세요? 이렇게 그거를 막 고민해가지고 그저 고민해가지고 저 사람 뭐 준비된 초대해야 되고 뭐 이러면 복잡하더라는 거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다가 휴대폰 얘기해요 저는. 무제한 얼마 쓰세요? 옛날에 떡볶이 먹으러 가가지고 떡볶이를 막 먹고 있는데 아줌마가 전화벨이 삐릭삐릭 울리는 거예요. 아 바쁜데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 전화 요금제 못 쓰세요? 떡볶이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전화 요금 많이 나와요? 별로 많이 안 나온다.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 말해. 뭐 이렇게 비싼 거 쓰세요? 전화 많이 와요? 아유 내가 떡볶이 해야지 뭘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 쓰세요? 난 저 이렇게 싼 거 아는데 저 그거 쓰고 있다. 진짜 좋아요. 뭐 이렇게 비싼 거 써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니? 그것도 개통하고. 수선하는 집에 가서 기다려보는데 막 또 그분이 전화 전화 또 오네. 요금 뭐 쓰세요? 그때 뭐 쓰는데? 카카오톡밖에 안 해요 이래. 근데 비싼 거 쓰세요? 저 이거 쓰는데 또 거기서 개통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하다 보면은 준비된 초대를 해야 되고 저분 사업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큰 그림이 먼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거를 평소에 통신에 대해서 요금제는 뭐가 있고 요즘은 프로모션이 뭐고 이런 거죠. 그죠? 얘기를 좀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그런 거에 딱 부딪혔을 때 내 상품을 가지고 내가 고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한 3개 정도는 내가 자신 있는 상품군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을 공부하고 나서는 제품을 활용하는 브랜드 체인지를 이제 하셔야 돼요. 브랜드 체인지. 나는 지금 NRC 브랜드 체인지를 다 하고 있다. 다 하고 있다. 예. 중간중간 손이 벌쩍벌쩍 올라간 분도 있어요. 예. 뭐, 다 하고 있다고 뭐, 저기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하죠. 브랜드 체인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뒤에 마무리에 말씀을 드릴 건데, 과거에는요, 어떤 그룹은요, 브랜드 체인지 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식을 했어요. 의식. 성인 의식 하듯이. 집에 오는 샴푸하고 뭐 이런 거 갖고 오래. 세제, 샴푸, 화장품 갖고 오래. 그래서 막 한 잔씩 갖고 와, 사람들이요. 한 바구니씩.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이런 데 말고 저 밖에 체육대 하는 운동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삽으로 땅을 파.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걸 막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를 싹 NRC 브랜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의식까지 하더라고요. 그거들 너무 과격하다 저는 막 이랬어.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그 그룹의 전략상품 매출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올라갔죠. 그리고 어떤 팀은 또 이래. 다 갖고 오래. 그래갖고 막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뭐 샴푸 쓰고 비누 쓰고 막 하잖아요. 어린이집 경로당 막 갖다 주는 거야. 갖다 주고 왔대. 사진을 막 찍어서 여기다 보여줘. 빔에다가. 어디 경로당 어디 갖다 주고 맞아. 자기가 다 자기네 팀에 있는 거는 다 소진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전부 제품을 NRC 거로 브랜드 행사하는. 우리 사람들 다음 달에 한 푸대씩 갖고 오실래요? 제가 그럼 우리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 너무 강력하니까 딴 것들은
너무 그냥 뭐 쓰면은 쓰고 말면은 말고. 근데 내가 1000명이 있어. 1000명이 있는데 1000명이 30만 원씩, 5만 원씩 휴대폰만 쓰는 거 하고 1000명이 30만 원씩 써. 1000명이 5만 원씩 쓰면 얼마 떠요? 사장님, 내가 지금 몸이 별로 안 좋다 했잖아요. 그 계산을 사람들이 잘 해주셔야지. 1000명이 5만 원씩 쓰면 얼마 뜨냐고요? 5천만 원 뜨잖아요. 근데 1000명이 30만 원씩 써. 얼마 떠요? 3억이 뜨잖아요, 김경호 사장님. 아닌가? 내가 틀렸어요? 맞죠? 그러면 3억에 수당 풀리는 게 많아요? 5천만 원 많아요. 3억이 많잖아요. 이 제품 브랜드 체인지가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는요, 거꾸로 해, 우리보다. 통신이 그냥 제품에 하나로 들어가 있으니까 쓰나 마나 관심도 없어요. 그냥 화장품 써라, 건강식품 먹어라,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객단가를 올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제품이 다 없어도 통신만 있어도 수당이 나오고 하니까 약간 브랜드 체인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수입하고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브랜드 체인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해요. 우리 지난달에 오고 오늘 아파서 못 왔는데, 어제 아파갖고 병원 가는 바람에 못 왔는데, 그분이 전에 제가 보임영어 부모님으로 시작해가지고 플래너 된 분 소개했잖아요. 그분이 청주에 창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주로 출근해요. 화요일마다. 근데 이제 일이 있어갖고 한 2주에 한 번 오다 3주에 한 번 오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영상도 보고 막 이런 줌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그분이 그 한 달 됐죠.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 딱 놓자마자 가방에서 딱 뭘 꺼내 먹어요? 효소를 꺼내 먹어요. 디펜샤를 꺼내 먹고. 야, 전 그래서 또 놀랐어요. 아, 이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죠? 굉장하지 않아요? 그 있다는 건 알아요. 엔자임과 디펜샤 좋다고 그러고. 근데 사업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것도 제가 옆에서 맨날 매일마다 미팅, 주간 미팅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안내를 적극적인 한 분도 아닌데 여기 한 번 왔어요. 한 번 왔다 갔어요. 그날 들은 거야. 그것도 애가 아파갖고 오전 첫날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의 속에서 막 나와서 브랜드 체인지 어쩌고. 내가 먼저 쓰고 싶은 것부터 해갖고 바꾼 거야. 디펜시아, 그 효소 바꾸고 아드립, 알레르기 이거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고 우리 회사 비타민C 화장품을 다 바꿨는데 애가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보이면 수업하던 우리 그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난 그 말도 안 했는데 그 친구들이 오면은 너네들도 동영이 쓰는 화장품으로 바꿔 써라. 막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근데 걔 피부가 여드름이 싹 없었대. 예.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면 브랜드 파워가 그분이 휴대폰 3그램 요금제 쓰거든요. 3그램 요금제 쓰는데 제품에 건강식품 화장품 들어가면서 MV가 마감하는 MV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너무 중요하더라. 객단가를 우리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브랜드 체인지, 특히 리더들은 아니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들어오는데 옛날 세대 3만 9,600만 쓰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어디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 500만 원 벌면은 적어도 많게 쓰면 100만 원만 써도 손해 없는 거 아니에요? 못 써도 30만, 50만 원 써야지.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같은 데서 홈쇼핑 보면서 막 쓰면서 그만큼.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내 거다. 내 비즈니스고, 그죠? 우린 여기서 수입을 만들어 자산을 구축하는데 같이 하는 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 자산의 MV 10,000원이 결국 10,000원이 아니에요. 10,000원이 위로 계속 올라가면 100만 MV 돼버리잖아요.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브랜드 체인지를 100%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NS 마케팅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 되게 약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NRC가 어제 뭐 강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메인은, 저는 DNA는 우리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기 때문에 메인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내가 새로운 총기가 나왔어. 그럼 쓸 줄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비즈 마케팅. 온라인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오프라인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나는 오프라인이 강해. 그럼 오프라인 강한 거 좀 하세요. 근데 나는 오프라인은 너무 어려워. 온라인이 강해. 온라인 하시면 돼요. 그 온라인의 방법이 뭐가 있느냐? 뭐 블로그도 있고 뭐 요즘에 잘하는 뭐 스마트 플레이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잘하는 곳에 가서 또 배우셔야 돼요. 지금 시대 흐름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앉아서 내가 여기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 가지고
전문가적으로 돼갖고 수입을 창출하겠다?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래요. 짐 싸가지고 서울에 가서 한 달 있다 오세요. 막 이래요. 우리 사장님.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면 유학도 보내는 거지? 네? 저기 부산센터 가서 한번 돌고 오고, 저 수원에 저 전수진 사장님 센터 출근하는 날 반드시 가야 된다. 전수진 사장님 수원에 원진 사장님 있을 때 가고, 영등포에 우리 박세국 그룹장이랑 파트너들 여기 다 있을 때 영등포 가라, 서울은. 그들이 어떻게 했나 보고 배우고 직접 눈으로 그러고 오라 그래요. 제가 다 못하는 건, 그리고 설사 제가 해도요, 가서 배우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안 그래요? 내 집에서 맨날 보호받는 느낌 있는 곳에서 내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잘하시지만 나가서 전국의 파트너들 정말 열심히 그 사업자들 눈빛 반짝반짝 하는데 또 보고 배우고, 그래야 나도 성장하고. 예. 그래서 SNS를 배우셔야 돼. 우리 회사 뭐 자세한 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휴대폰으로 뭘 하고 이런 업무적인 것들은 센터 가시면 이제 스폰서들이 업무를 다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나의 어떤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 그리고 신무기를 장착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줌 미팅도 하고 있고, 오늘도 회의했는데 이제 우리 스폰서님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내서 사임자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협조를 하셔야지. 그죠?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셔야 돼. 예.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시작하다 보면 이제 명단을 작성하죠. 명단. 내가 시스템에 의해서 내비게이션이, 내가 골드인 내가 성공의 베이스 캠프가 옛날에는 에메랄드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면 지금 다이아몬드인 것 같아. 공감하세요? 네. 그럼 다이아몬드까지 내비게이션을 딱 찍었어. 그럼 여기서 이 다이아몬드라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까 내 이제 뭐 총이라 그러면 총알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명단이에요. 명단. 나와 함께 성공할 나의 파트너들이 된 굉장하신 분들이죠. 때로는 소비자가 되겠지. 이 명단을 갖다가 쫙 쓰세요. 스폰서들이 이렇게 좀 적으라면 좀 적어주세요. 명단을 적으라면 좀 적어주세요. 예. 요즘에 굉장히 스마트화가 되다 보니까, 근데 때로는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 적고 머릿속에 있는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지금도 계속 적어요. 다이어리에. 오늘 만날 사람, 오늘 안 만났다. 그럼 집 뒤에. 그럼 다음 주는. 그리고 손으로 써야 이게 기억이 나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 자꾸 까먹어요. 예. 그래서 명단을 싹 쓰세요. 그래서 친밀도와 관계에 의해서 A, B, C로 딱 분리하죠. 우리 사람들이. 네. 자세한 거는 센터에서 배우시니까 제가 해보면서 약간 포인트 되는, 저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명단을 이렇게 쫙 쓰시면 여기서 스폰서들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또는 이제 자기도 삶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적극적이고. 이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다 상담을 해가지고 초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우리 파트너분 중에 그러니까 한 분은 그냥 이 명단을 지금 요거보다 조금 큰 수첩에 어떻게 적으셨어요. 그런데 날 안 보여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 되면은 내일 누구 초대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일 누구 개통회로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누구 내일 올 거예요? 그래도 안 해는 것보다는 나니까, 아, 네, 그래요. 근데 내일 제가 진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주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철저하게 스폰서와 함께 이거 명단을 갖다가 분류해서 날짜를 잡아서 제대로 된 거를 하셔야 돼. 명단을 싹 쓰셔야 되고, 리더분들도 명단을 무조건 쓰셔서, 명단은 우리 흔한 예로 그러잖아요. 화토 40발장 안에 광이 5개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쪼카 있으면 더 많은데요? 이래. 광만 얘기하는 광. 그러면 이야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광이 맨 처음에 나올 수가 있고 맨 밑에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명단을 뒤집을 때는 사장님들이 보면 너무 곁가지에 어떤 그 뭡니까? 작은 초대와 노가 ES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단은 그냥 소진하는 거예요. 쫙쫙쫙 넘어가시는 거지. 그냥 명단 넘어가고. 예. 때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명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초대. 초대도
준비된 초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된 초대. 스폰서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분을 초대할 때는 왜 합니까? 네? 그분을 초대할 때는 왜 해요? 함께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시간 내서 여기 왔을 때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의 좋은 환경과 그분이 사업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사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초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와 함께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더라.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SNS 마케팅도 있다 보니까 초대를 그럼 꼭 센터에서만 해야 되느냐. 필요할 때는 내가 쇼도 플랜이 가능하다. 그럼 나가서 하셔도 돼요. 근데 팔로우는 어디서 해라? 센터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지금까지 보면 센터에 와서 제대로 강의를 듣고 궁금한 걸 푼 사람이 뒤에라도 사업할 확률이 높고 사업을 안 하더라도 NRC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안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에요. 소비자가 되어서 상품도 더 써주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선 그래요. 그래서 센터로 막 초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고 나면 뒷부분은 그게 더 안전해요. 왜? 호일러의 힘을 빌리니까. 어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힘인 호일러, 스폰서가 될 수가 있고 센터가 될 수 있고 강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내 삶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사람들이 조금 사업을 하고 나면 내가 설명할 줄 아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하고 딱딱딱 하면 그 사람의 저 사람에게 비전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하나의 그 수다 떠는 내용 중에 하나로 지나가 버려요. 흘러가 버려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업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센터로 초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준비된 초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의치 않아서 내가 그렇게 못했다. 그럼 팔로우는 반드시 센터로 하시는 게 좋고 센터도 여의치 않으면 스폰서와 미팅을 반드시 또 이후에 후속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호일러의 법칙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운전을 못 가르치고 피아노를 못 가르치듯이 사장님들이 그 친구에게 우리 아는 분도 이런 말을 해요. 초대해서 강의를 다 들었는데 뭐라 말하니까 이거 뭐 괜찮지? 그런데 이 친구가 뭐 그러니까 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도 하기 전에 인간관계가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서가 아니라 강의를 듣고 나면 호일러, 나의 스폰서와 미팅을 잡아놨으면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나는 옆에서 그거를 보조해준 B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뭐를 해야 된다? 클로징을 하셔야 돼요. 클로징을 굉장히 클로징도 연습 안 되는 분은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분들은. 왜냐면 모시고 왔는데 그럼 같이 해보실래요?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봤으니까 가고 알아봤으니까 가고 다음에 시간 나면 또 와봐? 이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무슨 그런 기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때 그걸 누가 해야 돼? B인 내가 해야 돼요. 스폰서는 스폰서 A 역할을 하셔야 되고 B는 이걸 명확히 자기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의 그 미팅이 후속 미팅이 끝났으면 반드시 같이 해보자. 그죠? 그걸 공부하세요. 그래갖고 보임용 같은 경우도 가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카드를 주세요. 이 말을 못해요. 집에서 연습하세요. 카드 주세요. 저는요 파트너들 한 번씩 나가면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보임이 왜 필요한지 영어가 왜 필요한지 막 앞에 설명을 다 끝나서 설명을 그러면 이제 구현 설명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가 언제 레벨 테스트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그거 나가야 되잖아요. 수업하면 언제 할 수 이거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말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걔한테 부담될까 봐 그랬대. 아 부담되고 왜 갔냐고 왜 데려갔냐고 부담되게 그죠? 그 딱딱딱 하면 바로 넘어가야 돼. 그 다음 스텝을 밟아요. 다음 단계를. 계속 거기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클로징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럼 얘는 하면 언제 할 수 있겠어? 화목. 우리는 언제 돼. 원래 수목 다 되는데 얘는 언제 할 수 있겠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단계 바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수강권은 카드 되고 할부 되고 다 돼. 계좌이체 되고 다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가 결제로 넘어가요. 근데 그 내가 안 넘어가면 계속 할지 말지 좋긴 좋은데 이렇게 고민한다니까요. 그래서 클로징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준비된 초대와 호일러를 활용한 그런 게 뒤에 사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 팔로우. 저는 이 팔로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스를 했든지 노를 했든지
팔로우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NRC 어떤 그룹장들 중에 몇 명이 이런 데 와서 도망갔고 안 한다. 또 몇 년 만에 여기 와서 도망가서 안 한다. 세 번째 왔을 때 뚜껑 열려갖고 한 분들이 뭐 지금 피임금 분도 있잖아요. 또 삼수생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스토리가 좀 굉장하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의 누군가는 계속 그 사람을 팔로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세 번 왔다 가서 안 하고 그 몇 년 만에 해갖고 피해 갈 정도면 할만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스했든 노했든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근데 팔로우업은 그러면 또 이해를 내가 전화만 하고 내가 만나서 차 마시는 게 팔로우업인지 아시면 또 안 된다는 거지. 제가 해보니까 전화하시고 차 마시고 이거는 그냥 안부를 묻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업은 어디로 해야 된다?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돼. 시스템으로 안내하셔야 돼요. 시스템. 연결해야 돼. 연결. 이런 데로 연결하든지 센터로 연결하든지 강의를 한 번 더 듣게 연결한다든지 영 여의치 않으면 그 사람 근처에 가서 만났을 때 툴을 주고 우리 유튜브 폴클 김천희 사장님이 잘 만들어 놓은 폴클의 강의를 꼭 들어보라고 한다든지 그게 팔로우업이에요. 그냥 안부 전화 한번 하고 만나서 차 한잔하고 헤어졌어. 안 보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가 말하는 레벨을 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 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를 한번 만난 것 같지만 내가 봤을 때는 밧줄을 한번 땡겨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내가 없어도 여기 못 와도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봤어. 들어보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계속 ING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업 속에서 가장 많은 사업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팔로업 속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우리가 루비도 있고 에메랄드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초대와 쇼더 플랜과 팔로업 이 부분을 센터에서 많이 해본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들이 나중에 파트너를 후원할 때든지 이게 너무너무 달라요. 그 리더의 노하우가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초대도 해 고민해보고 쇼더 플랜 해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반응, 그죠? 그 사람이 보내는 그 반응 그거를 보고 팔로우업을 해보고 또 안착을 시켜보고 그래서 그 루비를 보내보고 그게 리더의 자산 아니에요? 저 그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리더가 현장에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후원에서 우리는 후원의 대가가 돼야 되고 후원의 팔로우업의 전문가가 된다 생각을 해요. 가장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팔로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 우리 스스로 늘 팔로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죠? 너무 어렵나요? 때로는 사장님들이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팔로우업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난 정말 리더로서 잘할 수 있나? 그럼 그 다음 달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루비다, 골드다. 강의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여기 와보니까 다음 한 6개월 뒤에 내가 강의해도 되겠네. 강사로서 좀 꿈도 키우고 그죠? 집에 가서 열심히 트레이닝도 하고 전문가적인 리더의 모습을 내가 안 하는 것을 하나하나 확장시켜 나가서 정말 네트워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같이. 그럴 때 내가 피교육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도 팔로우 시켜야 된다는 거죠. 리더의 팔로우, 스스로에 대한.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한테도 들으는 말씀이지만 저 자신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팔로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모든 진행들을 상담하고 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다 보면 다 개성이 다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또 저 사람은 저거 잘해. 그거 하게 도와주면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 이거 도와주면 되고. 근데 그게 유닛이 돼야 돼. 전체가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자가용이 돌아가면 톱니바퀴. 이 나는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 하나의 톱니거든요. 톱니.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같이 나눠가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어떤 것들을 하고 또는 나의 팀이 하고 또는 그의 스타일로 하고 SNS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블로그 같은 거 말고 컨택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팀이 아까 호일러도 3명이 조를 짜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조를 짜가지고 역할을 딱 분담해서 한 명의 골드를 탄생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상담해 가면서 모든 것들을 초대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업 진행도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나이가 먹으면 좀 떠들어야 돼. 좀 떠드는 걸 잘해야 돼. 이해되세요? 그 남자고 여자고 좀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말을 안 하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러더라고. 너 강의할 때 내 얘기 하지 마. 이러더라고.
어디서 들었는지. 근데 우리 남편이 옛날에는요. 이렇게 좋아? 응. 저렇게 좋아? 응. 어떤 게 좋다는 거야? 다 좋아. 이렇게 좋아? 그 말밖에 안 했어. 근데 한 5년 됐나? 7년 됐나? 그때부터 했잖아요. 말을 하는데 문장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 이게 좋아? 응, 그게 좋아. 뭐가 좋아? 저게 좋아.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옛날에도 맨날 그랬거든. 여보, 문장으로 얘기해. 여보, 문장으로 얘기해. 근데 응 했잖아. 여보, 응은 아니야. 그래도 응 맛있어. yes가 아니 yes I do 이래야 되지. 안 그래요? 내가 그거를 엄청 트레이닝 시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갱년기가 됐어요.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문장을 한 문장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문장, 세 문장을 하고 TV에 드라마가 나오니까 뭐 울어. 어떨 때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이 묻고 싶어. 왜 울어? 야, 그래서 야 이게 근데 또 좋은 건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소통을 해야 돼. 사장님들이 계속 소통을 해야 돼. 내가 좋은 거, 우리 사장님 좋은 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같이 얘기해서 해고 해서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프로모션을 이제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게 우리 플랫폼 프로모션 있잖아요. 그죠? 회사 프로모션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 저는 이제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들을 이제 적금을 하나 들어줄까 싶어가지고 저는 적금을 결혼할 때 들은 거 외에는 없어요. 그동안 이제 엄청 오랫동안 은행을 그런 쪽으로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30만 원씩 우리 아이들을 적금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촥 뽑잖아요. 뭐 지금 보니까 또 2.9%인가 뭐래. 3% 이자인데 뭐 어떻게 하고 2.5%인데 1,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야. 1,290만 원인가? 그 정도 나와요. 그럼 이자가 얼마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100 얼마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3년을 이거 30만 원씩 3년을 1년, 2년, 3년을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2명이니까 2명을 넣어주라 했어요. 근데 얼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얼마 나온대? 1,150만 원인가? 얼마가 나온대? 우리 사람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럼 이자가 100만 아니 3년을 내가 맨날 못 넣는데 응? 이자가 100 얼마 붙는데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넣나 싶은 거야. 아니 우리 집에 항아리에 갖다 내가 넣는 거 하고 항아리에 매달 30만씩 넣어. 이거 하고 은행 갖다 놓은 거 이자 차이가 100원밖에 안 나요? 그래서 뭐지? 세금 부대하면 좀 더 많대. 얼마만 쓰니까 엄청 많은 줄 알았어. 얼마 안 많더라고. 야, 그래 내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우리 보상 플랜을 딱 보고 매출 장려금과 직급사당, 죽수당만 딱 계산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파트너 나의 인프라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우리 NRC 상품을 써. 30만 원씩 써요. 만약에 여기 3년 했잖아. 얘도 3년 해보는 거야. 네? 3년 매달 3 이렇게 써. 쓰고 나서 우리 이제 네트워크 회사니까 내가 한 달에 한 2명씩 해보는 거야. 한 달에 2명씩만 2명이 4명 되고 막 그거 말고 한 달에 2명씩만 30만 원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NRC 상품을. 이해되셨죠? 그죠? 이렇게 해갖고 도표를 딱 만들으니까 1년 지나니까 있잖아요. 한 170만 원 정도 수당이 나와요. 그럼 여기 30만 원은 은행에 생돈을 갖다 줬어요, 안 줬어요? 은행에 생돈을 갖다 줬죠. 안 쓸 돈을 돈 모으려고 넣은 거예요, 그죠? 여기 30만 원은 뭐예요? 전화요금 쓸 거 쓴 거야. 396 요금제 10대 하면 30만 원이 돼요. 이해되셨죠? 사장님들 폰 빼고 나머지 9대를 개통해서 내 가족이든 친구든 하면 거의 한 이 정도가 돼요. MV가 25만 정도 MV가 나와요. 그것만 계속 내가 하고 그럴 사람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는 그 필요한 돈을 썼는데 1년 정도 해갖고 내가 인프라를 딱 하니까 170만 원 정도 나와요. 2년 정도 쫙 지나니까 7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3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매출상 맥시멈에 끝나고요. 1,500만 원이 넘어버려요. 물론 계산하기 나름이겠지만 똑같이 한 달에 30만 원 쓰는데 여기 은행에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받아. 근데 내가 그거를 이마트 홈플러스 쓰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브랜드 체인지 해보자. 싹 썼어.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지지난 3주 전인가 언제 이 얘기를 해갖고 골드를 한 명 진입시켰어요. 딴 얘기도 안 했어요. 옛날 네트워크 경험 있는 분인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한 달에 생필품 얼마 써?
많이 쓰지 얘. 경상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많이 쓰지 얘. 그 어디서 쓰는데 이마트도 쓰고 홈플러스도 쓰고 다 쓴다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있잖아 우리 회사에 이게 홈플러스 쇼핑몰 보여주면서 엄청 싼다는 거야. 내 톡을 옛날에 경험을 본 사람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한 달에 여기서 이렇게 쓰면 제가 이거를 프린트 딱 뽑아가지고 보여줬어요. 은행에 가서 30만 원씩 매달 네가 내면 나중에 3년 뒤 찾는 거 이거. 근데 은행에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잖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에 전화하더라고. 친구한테. 야, 뭐 여기 사장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30만 원, 뭐 50만 원도 쓴다 이가. 괜찮지 않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골드로 진입했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이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복잡한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냥 한 달에 30만 원 내가 없어도 죽지 않아. 안 그렇습니까? 그거 없어도 안 죽어. 근데 어디서 쓰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진짜 이 브랜드 체인지의 이 파워에 대해서 이 자신감만 있으면 어디 가서 쇼핑몰 아니면 분양받은 거 보고 얘기해주면서 그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플랜에 의해서 어차피 쓸 생활 소비를 가지고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 네. 우리가 뭐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근데 리더십의 3단계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프로덕션, 생산 리더십, 성과의 리더십. 근데 우리가 1단계가 뭐 포지션 리더십 이런 거 알잖아요. 기존 리더분들. 2단계가 퍼미션 리더십. 퍼미션 리더십은 이제 허용의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잘 지내고 서로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잘 좋고. 근데 리더가 조심해야 될 게 있대요. 2단계에서 너무 오래 머무면 안 된다. 2단계에서. 왜? 그럼 비즈니스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비즈니스 어디서 일어나느냐? 3단계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야. 성과가 나오고 프로덕션, 생산이 되어야지. 내가 이 조직에서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골드 이상 되신 분이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멤버를 가지고 또 도전을 하고 내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저는 그거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전하고 있어요. 생산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더 파트너들과 미팅해서 초대하게 만들고 그가 골드면 루비 가게 만들고 그죠? 그 소비자 더 많이 만들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혼자 하면 안 되고 이제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리더시니까 리더십의 그런 부분들을 발휘하셔서 더 소비자 조직도 만들어 가시고 사업자 조직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9월 달에 승급하면 저 푸꾸옥에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